(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료의 배출가스가 이산화탄소는 13%, 산소는 6.5%, 질소는 80.5%로 주어졌을 때 과잉공기 계수 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연료는 완전 연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질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질소의 함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 배출가스가 100으로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함량들을 빼주면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이산화탄소 13%와 산소 6.5%를 빼주게 되면 80.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공기비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공기비를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비는 질소 나누기 질소 마이너스 3.76 곱하기 산소 마이너스 0.5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때 일산화탄소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0을 대입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자는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질소에는 80.5를 대입, 그 다음에 산소는 6.5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3.76 곱하기 6.5를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4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비가 너무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찾는 문제입니다. 공기비가 너무 낮다는 것은 산소가 많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진행될 경우 일산화탄소와 매연의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번과 3번 그리고 4번은 공기비가 클 경우 1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HCl의 농도가 200ppm, 이때 유입 농도가 되겠고, 세정기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중에 HCl 농도를 32mg/m 세제곱으로 저감했을 때 세정기의 염산 제거 효율 %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 상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ppm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의 농도도 ppm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먼저 유출 농도 C0를 ppm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을 긋고 농도는 32mg/m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ppm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게 단위를 부피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mg을 ml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HCl 염산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소는 1, 그 다음에 염소는 35.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염산의 분자량은 36.5m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 것은 22.4ml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g과 mg이 소거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9.6384 pp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거 효율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거 효율 %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유입 농도분의 유출 농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유입 농도는 20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출 농도는 위에서 구한 19.6384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0.18%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0%가 된다라고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체 연료가 가장 좋은 연료이다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적은 과잉 공기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좋은 연료이기 때문에. 2번 연료의 예열이 쉽고 연소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공기와 혼합하여 점화할 때 누설에 의한 역화, 폭발 등의 위험이 크다. 자, 맞겠죠. 가스 폭발에 대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이때 운송이나 저장이 편리하다고 했는데, 운송이나 저장이 편리한 것은 액체, 고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손에 쥐고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고 수송을 위한 부대 설비 비용이 액체 연료에 비해서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1000초가 걸렸을 때 반응물의 농도가 초기에 250분의 1로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 1차 반응 기준으로 구하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반응 속도 상수 K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K값을 구하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자, 먼저 1차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CT분의 C0는 마이너스 K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면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ln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K 곱하기 1000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0을 좌항으로 이항시켜야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00분의 ln 2분의 1이 되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93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세크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바로 T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걸리는 시간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K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K분의 ln CT분의 C0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250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때 분자는 ln 250분의 1을 대입하면 되고, K값에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7965.75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탄소가 85%, 그 다음에 수소가 10%, 산소가 3%, 황이 2%의 무게비로 구성된 액체 연료를 1.3의 공기비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실제 습연속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실제 습연속 가스량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공식을 먼저 여기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비 마이너스 0.2를 한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발생되는 것은 탄소에서는 이산화탄소, 수소에서는 H2O, 그 다음에 황에서는 SO2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이론 공기량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론 산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반응식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탄소에 대한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연료는 무게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피비이기 때문에 탄소 기준은 무게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2kg이 되겠고, 이때 부피에 해당되는 것은 22.4 S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22.4 S미터 세제곱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연료를 킬로그램 단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85가 되는 것이므로 0.85만큼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85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겠고, 이때 이론 산소량 X값과 그 다음에 CO2의 발생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이론 산소량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1대1의 몰비를 갖기 때문에 X값과 CO2의 발생량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X자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값은 무엇이 나오냐면 X값은 1.5867 S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한 개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씩 존재하게 되고, 이때 0.5개의 산소와 반응을 하여서 H2O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도 무게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존재하므로 2kg이 되겠고, 그 다음에 0.5 곱하기 부피는 항상 22.4 S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H2O는 22.4 S비터 세제곱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는 10%이기 때문에 0.10 kg/kg이 되겠고, 이때의 Y값, 그 다음에 H2O 생성량. 자, 여기서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H2O 생성량은 왜 Y값의 2배가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X자로 2번 곱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Y값과 이때 H2O 값을 비교하면 몰비가 0.5와 1이기 때문에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2O 생성량은 Y값의 2배를 내주면 되고, 이때 Y값을 사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면 0.56 S비터 세제곱/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황에 대한 것을 구하면, 황은 산소와 반응해서 SO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황의 원자량 32kg, 그 다음에 22.4 S미터 세제곱이 되겠고, 2%이기 때문에 0.02kg/kg. 그 다음에 Z값과 SO2의 발생량, 발생량으로 하겠습니다. 발생량.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Z값과 SO2의 발생량의 몰비는 1대1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곱해서 Z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Z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0.014, 그 다음에 S비터 세제곱/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바로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의 함량을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산소의 함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O2는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32이기 때문에 32분의 0.03 곱하기 2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021 S비터 세제곱/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0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0는 이론 산소량이기 때문에 X값 플러스 Y값 플러스 Z값 마이너스 0.021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나누기 0.2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A0 값은 10.1890 S비터 세제곱/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X값을 살리기 위해서 이 X값 문제풀이를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때 공기비는 주어져 있고 CO2,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SO2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이때 CO2는 X값을 그대로 대입하고 SO2는 Z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만, H2O는 Y값의 2배를 하여 대입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실제 습연소 가스량 GW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공기비는 1.3으로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0.21, 그 다음에 A0 값은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곱하기 10.1890, 그 다음에 플러스 X 값인 1.5867, 그 다음에 Y값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몇을 대입해 줘야 되냐면 1.12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Z값 0.014를 대입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복잡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반응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반응식 세우는 게 어렵다면 공식으로 만들어진 것에 그대로 대입해서 푸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식으로 충분히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정답은 예온한 연소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로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확산 연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분 예온합 연소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고, 1번, 2번, 3번에 대한 것도 고체 혹은 액체 연료에 대한 연소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